비트코인 왕자입니다. 요즘에 중동 싸움 때문에 분위기가 안 좋잖아요. 그죠? 자, 중동에서 일어나고 있는 싸움이 투자 시장에 반영이 되는 거는 일시적입니다. 자, 그동안 한번 다 보세요. 여러 가지 사태가 있었잖아요. 뭐 유가가 올라갔을 때, 금리 인상 시켰을 때, 아니면 뭐 다른 나라랑 또 싸웠을 때, 코로나 터졌을 때 등등 보게 되면 시장에서 반응한 거는 일시적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은 뭐에 대한 문제가 있을까요? 과열 상태입니다. 과열 상태. 그래서 비트코인도 마찬가지고 미 증시 쪽도 그렇게 썩 좋지 않아요. 반드시 확인해야 될 거는 내가 코인이나 증시 쪽에 투자를 하는 사람이라면 오늘 이 내용을 꼭 확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중요할 것 같아요. 지금 당장 밀린다 이건 아닐 수 있지만 앞으로 시장이 급변할 수 있는 거는 포착이 됐기 때문에 주의할 필요가 있어요. 이제 거기에 따라서 증시하고 코인 시장이 안 좋으면 다 이제 망가지겠네 이렇게 좀 볼 게 아니라 또 일부 쪽은 괜찮습니다. 일부 쪽이 좀 커서 안 좋아 보이는데 대장들 포지션이니까 안 좋아 보이는데 그 뒤에 있는 코인들이나 또 종목들을 보게 되면 그렇게 나쁘지는 않거든요. 자, 이번에 중동 싸움이 일어나면서 미국이 개입을 했어요. 그럼 미국이 중간에서 잘 이렇게 막 끝냈으면 참 좋았는데 그게 아니고 이제 안 맞으니까 미국에서 그냥 폭격을 가해버렸습니다. 이란 핵시설에. 이란 쪽에서는 어떻게 해요? 열받잖아요. 그러니까 미국한테 보복하겠다. 그 보복 대상자가 미국 시민도 포함이 돼 있다고 공식적으로 발표가 됐습니다. 상황이 안 좋아질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그거에 따른 시장은 어떠냐? 이제 이렇게 봐야 되는데 첫 번째는 이유를 좀 알고 가자고요. 기존께 5월부터 시장이 못 간다고 위험하다고 강조를 드린 바 있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제 기준에서는 조건에 부합이 되지 않았어요. 첫 번째, 수급이 없습니다. 신고가를 갱신한 자리에서 수급이 없었다? 이건 가짜예요. 50% 이상 가짜일 확률이 높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포지션을 10군데 찾아서 비교해보면 9군데에서 거의 10개 정도는 못 간 상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시장 10년째. 자, 두 번째는 비트 상장 이후로 돌파를 못 해주고 있어요. 단순히 뭐 저항 돌파, 박스권 돌파 이런 거는 수시로 나오는데 전체 시세에 대한 돌파가 없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비트코인이 이렇게 박스에 갇혀 있다고 보세요. 근데 박스가 큰 박스만 하나 있는 게 아니고 여러 시세의 박스 구간이 있거든요. 이 지점에 왔을 때 박스 돌파 못하고 밀리면서 넘어가졌고 이 구간에도 시세 주고 이렇게 오는데 여길 돌파를 못 해줍니다. 이거는 뭘 의미하냐면 비트가 추가 강세로 가는 거를 막는다. 그러니까 하락 쪽에 대한 수치나 범위가 커질 수밖에 없는 사이클이거든요. 그럼 다시 내려와서 뚫어주고 또 상단에 오고 지금 이런 식이거든요. 여기 이번에 못 들어온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돌파가 안 된 상태고요. 세 번째, 수치 미달입니다. 기본적으로 상승 수치가 높아져야 된다는 반면엔 하락 수치가 올라가 줄 때마다 높아지고 있어요. 이거는 이미 어느 정도 몇 개월부터 하락에 대한 신호가 나타나고 있었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이거는 증시도 마찬가지고요. 코인 시장도 똑같습니다. 증시로 따지면 미 시장이죠. 나스닥 시장도 상황이 좋지는 않거든요. 지금까지는 뭐 반등 잘 나오고 있고 단기 반등도 나와서 어느 정도 올라갔다고 볼 수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좀 길게 본다면 오히려 리스크를 가장 먼저 만들어낼 수 있는 시장이 증시 쪽일 수가 있고 현금화를 해야 된다면 지금 당장 증시 쪽에 현금화를 빠르게 만들어야 되는 상태입니다. 그만큼 굉장히 좀 긴급한 상황이에요. 그러면 코인 시장하고 증시가 안 좋아서 떨어지는 거는 결국에 뭐 유가도 많이 올라가고 중동 싸움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 아니에요. 어차피 조정 포인트가 나타났습니다. 이런 포인트가 증상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과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제 그거였죠. 비트가 못 가고 조정을 받거나 조정을 받는데 또 하락 범위가 넓어졌네? 그러면 하락 범위가 커질 때 어떤 기사가 나올까 하고 봤는데 이번에 그 기사가 중동 싸움의 내용이 나온 겁니다. 근데 단순 조정 구간이 아니거든요. 비트코인하고 증시 전반적인 시장 자체가. 그러니까 어떻게 이게 앞으로 장기화될 수 있다는 거죠. 코인 시장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코인 시장을 앞으로 어떻게 보고 있냐면 현재 차트로 봤을 때는 두 가지 형태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렇게 첫 번째는 추세 관점인 거죠.
5월 초에 돌파하고 나서 하단부를 한 번도 안 깼습니다. 종가 라인은 첫 번째 라인조차도 깨지 않았어요. 종가 안 깼고 하단부 내려왔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서 반등이 나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하단 상승 하락 상승 하락 상승 이렇게 하면서 계속 시간이 한 달 이상 딜레이가 되는 거예요. 조정받으면서 그냥 비트코인이 못 가는 관점입니다. 이거는 그렇게 되는 거. 그러면 이 정도 라인에 맞으면서 내려가는 거는 그나마 아주 착한 거예요. 진짜 착하게 내려가는 거고, 이렇게 혹시라도 떨어지고 있다가 하방부를 깨고 붕괴되는 현상이 나타난다면 또 다질 겁니다. 이렇게 되면 단기 포지션은 망가질 거고 복구 불가능하겠죠. 무너졌을 때 빠르게 회복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네, 포지션이 없습니다. 그리고 한 달 이상 지속이 돼야 되기 때문에 지금 주봉으로 보나 월봉으로 보나 비트코인이 안정세에 들어가려면 아직 멀었어요. 기본적으로 7월 달이 돼야 됩니다. 아무리 빨라봐야 7월 중순에서 말일이 돼야 안정이 되든지 아니면 더 붕괴될 건지를 파악을 해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전에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불안한 포지션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똑같을 거예요. 똑같아요. 나스닥도 보게 되면 돌파 후 조정받고 다시 반등이 나왔거든요. 지금 비트코인은 어때요? 돌파 후 계속 조정 구간이잖아요. 약간 한 4시 방향으로 쏟아지는 조정 구간이거든요. 미국 시장은 이렇게 해서 이렇게 지금 꼭대기에 올라와 있어요. 앞전에 비트코인 고점 부근하고 똑같습니다. 신고가 갱신한 포지션하고 거의 똑같이 나오거든요. 미 증시 쪽도 수치가 아주 좋지 않아요. 코인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따지면 이제 뭘 해야 되냐? 대응 준비를 해야 되는데, 첫 번째는, 일부 뭐 코인들을 좀 관리를 해야 되겠죠. 관리해야 두 번째는 아니면 승부를 보셔야 됩니다. 왜? 이렇게 상황이 안 좋아도 좋아질 수 있는 사이클이 하나 나와줄 수 있거든요. 단순히 그냥 밀리다가 반등 나오겠지 이런 게 아니고, 한 달 동안 시장 이상이 생길 수 있다고 했는데, 오히려 반대로 코인들, 자체 코인들이 한 달 이상 좋아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되게 애매한 거예요. 이게 20년도나 21년도에는 없었습니다. 현재 이런 사이클이. 근데 올해는 있어요. 왜? 그러면 과거에는 없었고 지금은 왜 있냐? 단 한 번도 나타난 적이 없었거든요. 지금 같은 포지션이.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구조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어떤 시장을 조금 갖고, 그래서 중요한 게 현 시장에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가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사실 비트코인만 놓고 보면 저는 답이 없습니다. 얘만 그냥 딱 놓고 보면 답이 없어요. 미국 나스닥만 보면은 답이 없어요. 진짜 답이 없습니다. 근데 여기에 속한 나머지 또 다른 어떤 지수나 개별 코인들을 놓고 보면 나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거든요. 나 떨어지게 돼서 붕괴되면은 그냥 다 떨어지는 거지. 얘 대장이 안 좋은데 얘는 뭐는 좋고 뭐는 안 좋고 이렇게 구분할 수가 없거든요. 이런 포인트들도 아직까지는 해소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한번 따져봐야 될 것 같고,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일주일이 있으면 전체 포지션에 대한 답이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6월의 흐름이 어떻게 흘러갔는지 6월의 흐름이 7월 달에 반영이 될 거예요. 이거 지금 밀린 거 요거 가지고 7월 달에 반영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보게 되면 전체적으로 올랐던 이 구간이 있죠. 현재 이제 박스라고 칭할 수 있는 이 구간에서 에 대한 결과가 나올 겁니다. 만약에 상황이 좋아지지 않으면 진짜 여기서부터 다시 하단부까지 내려갈 수 있기 때문에 8만 달러가 깨질 수 있어요. 이렇게 따지면 위험하겠죠. 그러니까 돌파 이후에 상단 갔다가 하락 갔다가 다시 상단 갔다가 하락이 와버리면 위험해진 상태거든요. 그럼 여기까지 올 수 있는, 바닥까지 올 수 있는 근거가 뭐냐면 이번에 추세입니다. 그래서 추세가 깨지면 안 돼요. 추세 깨지면은 현물 기준으로 1억이 깨질 겁니다, 아마. 1억 1000까지 오겠죠? 1억에서 1억 1000까지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현재 가격에서 한 4천만 원 정도, 3천 정도 이탈된 것만큼의 하락폭이 한 번 더 나올 수 있습니다. 주의가 필요할 것 같아요. 지금 위치에서는 특별하게 뭐 비트코인을 산다 이런 구조보다는 하락이 한 번 더 이루어지거나 단기 포지션이 만들어졌을 때 알트코인들 공략을 어떻게 할지 고민을 해봐야 될 일일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이 지금은 굉장히 중요하게 자리를 잡게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보면 알트코인도 그렇게 좋지 않아요. 사실 계속 떨어지고 있고 영향받고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어느 구간에서 변형이 생길 거냐라는 겁니다. 비트코인도 보면 앞전 고점을 넘어가줬음에도 불구하고 밀렸잖아요. 이거 변동사항이 나타난 거거든요. 하나도 부합된 게 없는 상태인데 알트들은 반대로 밑으로 계속 떨어지고 있잖아요. 그 얘네들도 지금 변동 상태거든요. 뭔가 답이 안 나왔는데 변동 상태예요. 그거는 이제 내용적으로 보거나 차트상이 아니고
차트에 대한 부분을 계속 수치화해서 검토해 보게 되면 과거의 포지션과 지금에 따졌을 때 나쁘지 않습니다. 나쁘지 않아요. 나쁘지 않은데 자꾸 출렁이니까 영향을 많이 받고 있어요. 그 중에 또 가는 코인들이 생기긴 했지만, 그래서 순환이 될 가능성도 열어놨으면 좋겠습니다. 무조건 비트 빠져서 올 폭락보다는 순환돼서 단기 급등이 나와서 12월 라인까지도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코인들까지도 열어놔야 되는데, 저는 그렇게 봐요. 지금 하락이 시작했다면 위험한 게 맞습니다. 근데 이 위험한 거를 나쁘게 생각하면 그냥 계속 위험한 거고, 좋게 생각하면은 멘탈 관리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걸 뭘 보면서 할 거냐 이거지. 시장 빠지는데 멘탈이 필요하겠냐라는 거예요. 그럼 과연 어떤 구조에 대한 포지션을 가지고 접근을 할지 이거를 캐치해내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상황이 이제 7월 초에 가면 답이 나오기 때문에 지금까지 많이 힘들고 어렵겠지만 앞으로 시장 상황에 대해서 좀 구체적인 내용을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